기부 체납의 법적 성질, 증여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 체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기부 체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해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체납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체납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사안.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체납 약정을 이해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상인인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체납 약정으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위 주차장은 갑 회사가 기부체납을 한 것이나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된 경위를 살펴보면 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주차장을 설치,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을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또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였고 주차장이 장기간 공용주차장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속적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주민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점유율 판단 기준으로서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부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관리 위탁을 통해 주민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 관리한 것은 한 목적적 관점에서 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해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 규모, 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을이 체결한 자산매매계약 등에 따라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 굿 옥션과 같은 명칭의 병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갑 회사의 유무형 자산일체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이전한 도메인 이름은 정 앞으로 등록 이전되어 병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위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병 회사가 위 상호와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정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청구와 병 회사에 대한 도메인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 행위 금지 및 상호 사용 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을이 체결한 자산매매 계약 등에 따라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 굿 옥션과 같은 명칭의 병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갑 회사의 유무형 자산일체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이전한 도메인 이름은 정 앞으로 등록 이전되어 병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위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병 회사가 위 상호와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상호 굿 옥션의 권리자인 갑 회사는 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고 정은 갑 회사가 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 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병 회사는 위 도메인 이름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도메인 이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병 회사는 상호 굿 옥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을 갑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정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청구와 병 회사에 대한 도메인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 행위 금지 및 상호 사용 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영업 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 인수가 제외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 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 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양수인에 의하여 적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오코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 주체의 교체나 채무 인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급.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 인수가 없는 영업 양도에 의하여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 양수인에게 있다.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 양도 당시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 소급. 영업 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 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영업 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 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 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 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러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수반된 계약 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 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 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 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 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 인수는 개별 채권 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수반된 계약 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사업 부분에 관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 양도가 있기 전에 병이 갑 회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영업 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사업 부분에 관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 양도가 있기 전에 병이 갑 회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업 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 대상에 병과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잔류 당사자인 병이 영업 양도를 인식하고 갑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을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인 을 회사에 사용자 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 채권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에 이전되고 개별 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을 회사는 영업 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위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 사례